안녕하십니까.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 학부의 이정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4일에 실시한 제3회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필기 기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는 필기시험 교과목이 일반기공학 20문제, 자동차 엔진 20문제, 자동차 샤시 20문제, 전기 20문제, 그래서 총 80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120분이고요. 각 과목당 6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7문제 이하를 맞게 되면 실격이 되겠죠. 자, 첫 번째 과목 일반 기계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근극기에 적당하고 0점 조정이 불가능한 하이트 게이지는 무엇이냐? 네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요. 여기 각 그 그림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HT형, HM형, HB형, 다이얼형. 그러니까 HT형은 이 형은 표준형으로 가장 많이 쓰는 사용을 합니다. 이 형은 어미자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다음 HM형 같은 경우는 견고하여 근극기 작업에 적당합니다. 슬라이드가 홈형이며 0점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게 특징입니다. 다른 것들은 0점 조정이 가능한데 이건 0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 이제 자주 체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0점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HM형입니다. 그 다음에 HB형 같은 경우는 무게가 가벼워서 측정이 간단하고 슬라이더가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이얼형 같은 경우는 버니어 눈금 대신 다이얼 게이지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눈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0점 조정이 불가능한 하이트 게이지는 HM형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허용 구피 능력 60N per 미리미리 자승인 단순보가 1 곱하기 10의 6승. 여기 6승입니다. 6승. 1 곱하기 10의 6승이죠. 최대 구피 모음을 받을 때 필요한 단면 계수의 최소값은 얼마냐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의 구피 능력은 그 모멘트를 단면 계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제 단면의 형상에 따라서 갖고 있는 단면의 고유적인 계수가 있고요. 굽힌 모멘트가 있죠. 참고로 이 단면 계수가 이런 사각형일 때, 이런 사각형 단면을 가진 경우에 여기가 이제 B고 너비가 B고 H라고 했을 때, 이때 사각형 단면이 갖고 있는 단면 계수는 6분의 BH의 자승이라는 거 하나 참고로 알아놓으시고요. 원형일 경우 원형의 단면이 있습니다. 이 직경을 D라고 했을 때 Z값은 32분의 파이 D의 자승이라는 거. 요건 이제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요 값을 풀면 Z는 모멘트를 우리가 구피 문형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해 보면 모멘트가 1 곱하기 10의 6승 단위는 뉴턴 메타가 되겠고요. 단위 맞추셔야 돼요. 계산형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구피 능력이 60 단위가 뉴턴, 그죠? 미리미리네요. 미리미리의 자승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가 되겠느냐? 계산해 보니까 1, 6, 6, 6, 7, 그죠? 16,667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뉴턴 값, 요거 뉴턴은 없어질 테고 단위가 요거니까 메타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열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열응력, 그죠? 열응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열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세로탄성 계수 곱하기 그죠? 변형률이죠. 변형률. 그러면 이때 열 변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 변형률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가 L이었는데 열이 가해져서 이만큼 늘어났다. 그러면은 원래 길이에서 늘어난 거 얼만큼 늘어나냐? 우리가 선팽창 계수라는 거죠. 그 고유적인 그 금속이 갖고 있는 열에 의한 계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온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의 길이, 요것이 그 열에 의한 변형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와 온도 변화가 되겠죠. T 다시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한다고 하면 결국 열 응력이라는 것은 세로탄성 계수 곱하기 선팽장 계수 곱하기 T-T 다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온도차에 비례한다. 맞죠? 온도차에 비례한다. 단면적에 비례한다. 단면적에 비례한다. 그렇지 않죠? 여기 틀렸죠. 세로탄성 계수에 비례한다. 세로탄성 계수에 비례한다. 선팽장 계수에 비례한다. 맞죠?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 축과 보수에 모두 키 호물판 곳으로 고정된 상태로 사용되는 키는 무엇이냐?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키를 하나 박을게요. 키를 이런 식으로 박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축 부분도 깎아서 홈을 내고 이쪽 축의 허브 부분도 까서 이게 절단을 해서 넣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슨 키라고 그러냐? 이걸 썬크키, 썬크키 또는 이걸 뭐라고 하냐? 묻힘키 그럽니다. 묻힘키, 썬크키, 묻힘키, 그죠? 요 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키를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안장키 또는 새들키 그럽니다. 새들키. 그죠? 그 다음 이 부분을 딱 잘라내고 이 부분을 딱 잘라내요. 잘라내고 평평하게 잘라낸 상태에서 여기다 키를 이런 식으로 넣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라낸 상태에서 키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이렇게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평키 그러죠. 원뿔키는 이제 원뿔 모양으로 된 거고요. 쿼터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거죠. 쿼터는 뭐 이렇게 어떤 연결 부위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관통되는 구멍을 뚫고 내가 이제 이러한 물체를 이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관통된 홈을 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걸 두 개를 조립한 다음에 이렇게 빗장 같은 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이제 삽입을 한 상태에서 이걸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끼어지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이걸 쿼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답은 요거가 되겠죠. 그죠? 썬크키라고 합니다. 썬크키 또는 요거는 새들키 이렇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일정한 방향의 회전으로 발생한 원심력에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브레이크를 뭐라고 그러냐? 이런 것들을 캠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원심력, 일정 방향 회전으로 발생한 원심력에서 이런 블록 브레이크나 내확 브레이크, 원판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원심력이 아니라 어떤 그 일정 방향의 직선 방향의 힘이죠. 힘이 작용해서 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밀어주는 것들이 이런 브레이크고요. 캠 브레이크는 원심력에 의해서 자동되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어 전동에서 원동축과 중동축이 서로 평행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기어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스퍼 기어, 일반 표준 기어죠. 이렇게 생긴 기어를 말할 겁니다. 이런 기어죠. 표준 기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축 방향과 기어의 이빨의 방향이 서로 어때요? 평행을 이루죠. 이걸 스퍼 기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축이 서로 어떻게 돼요? 평행한 상태. 이거 이제 그 기어에서도 이런 것이 이제 스퍼 기어에서도 외접 기어가 되겠죠.
내접 기어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써야겠죠. 내접 기어라고 하는 것은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럼 이때 이 축하고 이 축이 서로 어떻게 돼요? 평행을 이루어야 되겠죠. 헬리컬 기어 같은 경우는 기어가 있으면 두 축선이 똑바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어 이빨이.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기어를 헬리컬 기어라고 그래요. 아무튼 두 축이 서로 평행을 하죠. 근데 서로 평행하지 않는 기어. 이게 하이포이드 기어죠. 이거 어디서 쓰죠? 자동차의 종감속 기어에서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 종감속 기어라는 것은 그냥 이런 기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썼죠. 이렇게 기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돌리면 얘가 돌아가는 방향이죠. 이 축 방향이 축이 서로 어때요?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소광에 담금질을 했을 때 나타나는 조직 중 이거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죠. 담금질 조직이죠. 탄소광의 일반 표준 조직하고 담금질 조직이 나오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씨, 마, 트, 소, 퍼, 오, 페. 요게 순서입니다. 시마트소, 퍼, 오, 페. 요거 시멘타이트죠. 시멘타이트. 그다음 마르텐, 사이트. 그다음에 스타트. 소르바이트. 그다음에 펄라이트. 그다음에 오스테나이트. 그다음 페라이트. 그래서 이거 알으셔야 돼요. 시마트소 퍼 오페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경도가 가장 낮은 거니까, 그죠? 오스테나이트 요게 가장 낮은 거죠. 정답 1번입니다. 다음은 추결식과 반사로를 이용해서 장애물을 이용해 정렬하는 방법으로 우수한 강을 건다. 여기서 이제 직접 추결실과 반사로가 있다라는 거죠. 요 추결실과 반사로가 있는 거가 이 평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로라는 것은 그 동일 성물의 샘물을 다량 생산할 수 있고 재료와 연료가 이제 직접 접촉합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결식 반사로가 있다라는 거, 그 내부에. 그 다음에 선철과 고철을 혼합물을 이용해서 탄소 및 기타 불순을 연소시키는 노가 평로가 되겠습니다. 그 전로라는 것은 그 원료 용선 중에 이제 공기 또는 산소를 넣어서 그곳에 함유된 그 불순물을 그 짧은 시간에 산화시키거나 강제나 가스로 제거하는 동시에 이때 발생하는 산화열을 이용해서 외부로부터 열을 공급받지 않고 정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다음 전기로라는 것은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여서 탄소 적극의 그 아크열과 그 유도 전류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도가니로라는 것은 그 안에 도가니를 이제 집어넣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추결식 반사로가 있다라는 것은 평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9번 문제. 판금 가공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 판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속판을 그 소정 형태로 그 성형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속판을 소재로 해서 구부리든가 접합하든가 구멍을 뚫는다든가 절단을 한다든가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판금 가동에 해당하는 건 접합, 그 다음에 성형, 프레스를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전단 이런 것들이 가고요. 단조 가공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단조 가공은 그 금속 가공의 일종으로서 그 금형 공구로 그 소재에 그 압축 과정을 가해서 소재의 높이나 지름 이런 것들을 단축시키고 그 압축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늘림으로써 정해진 모양 치수 물품을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금에 해당하지는 않죠.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부로부터 윤활유 또는 윤활제 공급 없이 특수한 조건에서도 사용 가능한 베어링은 뭐냐? 윤활유 공급이 없으니까 정답은 오일리스 베어링이 되겠죠. 이 뭐 이제 구리, 주석 이런 흑연들의 이제 불만들을 갖다 혼합시켜 가지고 그 성형하는
한 다음에 이제 가열해서 윤활유를 한 4에서 5% 정도 침투시켜 가지고서 그 소결한 베어링입니다. 주유가 이제 곤란한 곳에 주로 사용하는 거죠. 그것을 오일리스 베어링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개의 입구와 한 개의 공동 출구를 가지고 출구는 입구 압력에 작동해서 입구 한쪽 방향에서 자동적으로 접속되는 밸브. 요게 이제 일종의 이제 셔틀 밸브라고 합니다. 셔틀. 그죠? 그래서 셔틀 밸브 같은 경우는 그죠? 어떤 이제 밸브 쪽에 그죠? 양쪽으로 두 개가 이제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하나로 출구가 나가는데 일종의 두 개의 입구와 한 개의 출구를 가지는 거고 그 출구가 최고 압력의 입구를 선택하는 기능을 가진 밸브입니다. 일단 이건 일종의 고압 우선 밸브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 이 둘 중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높은 압력이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셔틀 밸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걸 OR 밸브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압 밸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압 밸브도 일종의 어떤 거냐, 양쪽에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게 되면 출구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저압 우선 밸브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엔드 밸브다 그래요. 엔드 밸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개의 압력이 들어와야만 이쪽으로 압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그죠? 이건 둘 중에 하나만 들어와도 압력이 나가는 거죠, 높은 압력으로. 근데 이제 급속 배기 밸브라는 것은 공압 실린더의 그 동작을 빠르게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 실린더 출구로부터 리턴된 공기를 그 변환 밸브를 통하지 않고 대기로 바로 방출하는 밸브입니다. 리밀 밸브라는 것은 그냥 압력 제한을 걸어주는 밸브고요. 그래서 이때 정답은 셔틀 밸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단면적인 100제곱센치 유압 실린더의 1분의 2m의 속도로 이전시키기 위한 유량은 얼마냐? 유량이라는 것은 단면적 곱하기 속도가 되겠죠. 그럼 단면적이 얼마냐? 100. 자, 단위 조심하셔야 돼요. 센치의 자승이고요. 곱하기 1분의 2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단위 맞춰 볼게요. 그럼 200이죠. 200이고 1분이니까 요거 센티미터에 뭐가 되겠죠? 분이 되겠죠. 분당. 이렇게 계산하면 요 단위가 다 맞죠. 그러면 2만이 되겠죠. 2만 센치의 3승의 분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1리터는 얼마에 해당합니까? 1000cc죠. 그죠? 이건 얼마예요? 이 cc는 이거와 같죠. 그죠? 이거와 같죠. 따라서 2만을 갖다가 그죠? 여기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요거를 1000으로 나누니까 그죠? 1000으로 나누니까 20이 되겠죠. 20리터 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보의 지지 방법 중 부정적 보는 뭐냐? 우리가 보를 보면 정정보가 있고요. 부정정보가 있어요. 그럼 정정보에서 첫 번째가 뭐냐? 외팔보. 외팔보 이렇게 생긴 거죠? 요런 보죠. 외팔보. 그 다음에 단순보, 뭐 단순 지지보 이렇게도 얘기하죠.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본 거. 요런 보를 갖다가 단순보, 단순 지지보. 그 다음에 돌출보. 이걸 갖다가 내다지보라고 그래요. 요런 보죠. 요런 보인데 요렇게 생긴 보. 양쪽으로 돌출돼 있죠. 요 단순보에서 이 부분이 돌출된 거. 요런 것들을 정정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부정정보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고정보. 이렇게 양단이 고정된 거. 요런 보죠. 양단 고정보. 고정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 받침보. 그러면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받쳐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가 연속보. 연속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인데 이 보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부정정보에 해당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부정정보가 종류인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양단 고정보. 요게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피복 아크 용접봉에서 구비 조건이 뭐냐? 그래서 우리 피복 아크 용접을 하게 되면 그죠? 이렇게 해서 용접을 했단 말이에요. 용접을 했고 그 위에 이제 뭐가 슬러지라는 것이 있겠다. 슬러지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 용접할 때 보면 용접하고 나서 요 슬러지를 깨버리죠. 자, 슬래그 제거가 쉬울 거 당연하겠죠. 용착 금속의 성질이 우수할 거 당연하겠죠. 요 금속 성질. 용접 시 유해가스가 발생되지 않고 좋은 거죠. 여기가 심선입니다. 이 용접봉을 보면 심선이 있고 그 주위에 빼빼로처럼 이렇게 해서 피복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심선이 먼저 들어가야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선이 먼저 놓고 피복제가 위를 겉을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틀린 거죠. 정답 4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FRP라고 해서 우수한 경량성 체조로 폴리에스터 에폭시 수지가 기재인 것은 복합 재료는 뭐냐? 섬유 강화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그 강도가 큰 섬유에다가 금속을 강화시킨 거죠. 그죠? 금속이에요, 금속. 요건 콘크리트죠. 요건 세라믹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리섬유, 탄소섬유가 되겠죠. 금속에다가 탄소섬유, 유리섬유 넣은 거고, 콘크리트에다가 탄소, 유리섬유 넣은 거고, 세라믹에다가 탄소, 유리섬유 넣은 거죠. 그죠? 근데 여기 폴리에스테르 에폭스 수지가 들어갔다. 그럼 정답은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이걸 FRP다 그럽니다. FRP. 요거를 FRM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FR콘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 요걸 FRC라고 불러요. 그래서 FRP죠. 플라스틱.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유압회로 해서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키지 않는 시간에는 펌프에서 송출되어 온 작동 유체를 저압으로 탱크에 복귀시키는 회로를 뭐라냐? 무브화회라고 그러죠. 그죠? 펌프에서 나온 이거 탱크로 복귀시키는 회로. 이게 이제 어느 거죠? 우리가 자동차에서는 파워 스티어링에서 그 공회전 시에 핸들을 우리가 만지지 않았을 때 파워 펌프에서 발생된 유압이 그냥 골고루 그냥 유압 탱크로 복귀시키는 회로가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에서 쓰였던 겁니다. 뭐 가막 회로는 말 그대로 압력 줄이는 거고요. 동기 회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실린더를 이렇게 작동시킬 때 동기화시키는 거겠고요. 미터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미터인 회로라는 것은 뭐냐? 그 속도 제어의 기본 회로죠. 그래서 이게 실린더로 유입되는 유량을 제어하는 거죠. 직접 제어하는 거예요. 유입되는 미터인. 근데 미터 아웃이다. 그럼 뭐요? 유출되는 미터 아웃. 그럼 유출되는 유량을 제어한 거예요. 그건 유출되는 건 미터 아웃, 유입되는 건 미터 인.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 복귀시키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삼각나사에 대한 설명은 뭐냐? 동력 전달용으로 적합하다 아니죠. 얘는 무슨 얘기예요? 체결용이에요. 그죠? 그 동력 전달용은 아니죠. 체결용으로 쓰는 거. 나사 효율이 좋다. 맞아요? 나사 효율이 나쁘죠. 나빠야 체결용으로 쓰는 거죠. 좋으면 운동용으로 쓰죠. 마찰 계수가 크다. 마찰 계수가 크면은 옳은 거죠. 그래야지 체결용으로 쓰는 거죠. 마찰 계수가 커야죠. 그죠? 그래야 체결용으로 딱 써갖고 마찰력으로 결합이 되겠죠.
자립작용이 없다. 있죠. 자립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체결용으로 우수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삼각나사와 사각나사, 요거 구분해서 알아놔야겠죠. 삼각나사, 사각나사. 요거는 체결용, 요건 동력 전달용으로 쓰죠. 그러면 여기서 나사의 효율은 어때요? 나사 효율이 사각나사는 9, 그죠? 이건 나쁘다. 효율이 나빠요. 마찰은 어때요? 마찰 크죠? 마찰 낮아야 되겠죠. 그죠? 요거 자립작용은 어떨까요? 자립작용이 있죠. 이건 자립작용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은 입자의 슛돌로 작은 압력으로 일감을 누르면서 가공물에 이성을 주고 동시에 숫돌에 진동을 주어 단시간에 원통의 내면이나 외면 및 평면을 다듬질 가공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슈퍼피니싱이다. 슈퍼피니싱.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연삭 숫돌이에요. 연삭 숫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예. 그죠? 얘를 회전시켜요. 그래서 요 표면을 갖다가 가공하는 거예요. 표면. 요 표면을. 대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힘을 좀 주고 요걸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회전시키니까 요 표면이 어떻게 돼요? 매끄럽게 가공이 되겠죠. 이걸 슈퍼 피니싱이라고 그래요. 그죠? 브로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면이 있었다. 그럼 내면에다 이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고 싶다. 안쪽을. 그럼 이제 어떤 브로칭이라고 하는 공구를 이렇게 깎는 공구들 같은 경우를 이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놓죠. 그래서 이걸 위아래로 이렇게 훑으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가는 겁니다. 깎아낸 거 이거 브로칭 공구라고 그래요. 호닝이라는 것은 우리 자동차에서 어디에서 하는 거죠? 실린더 내벽을 갖다가 연마 가공하는 거죠. 요 내벽을 우리가 실린더 보링하고 나서 요 내 부분을 갖다가 곱게 연마하는 거예요. 랩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평평한 곳에다가 랩핑이라고 하는 랩제를 갖다가 고운 그 연마제를 뿌려놓고 요걸 갖다가 누르면서 이렇게 이게 공작물이죠. 내가 가공해야 될 물건이에요. 그래서 요거다 이렇게 갈아버린다는 거죠. 그럼 랩제에 의해서 미세하게 여기가 표면이 가공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슈퍼 피니싱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푸아송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푸아송비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푸아송수라는 게 있어요. 요걸 M으로 얘기한다면 푸아송수 M으로 얘기하면 푸아송비는 푸아송수의 역수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그죠? 변형률에 관련된 거예요. 요 변형률. 그죠? 횡 쪽으로의 변형량과 종방향 변형률의 비. 그죠? 그래서 횡 변형률을 종 변형률로 나눈 거죠. 그러면 종 변형률이라는 건 뭐냐? 길이 방향의 변형률을 말하는 거고 횡 변형률은 두께, 직경 방향의 변형률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이게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내식용 알루미늄 합금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알루미늄, 망간계, 알민 내식용이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콘계 알들이 이것도 내식용 알루미늄 합금이고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하이드로알루민도 내식용입니다. 내식용이라는 것은 이제 부식을 방지하는 이제 그런 알루미늄이 되겠죠. 부식 저항성이 큰 것이 내식용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 계열의 Y합금. 우리가 이제 Y합금이라는 거 어디서 받았냐면 자동차 피스톤용 알루미늄 합금에서 Y합금하고 로 EX 합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Y합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알루미늄하고 이제 구리가 주성분이죠. 그래서 구리계 알루미늄 합금이다 그러고요. 로 EX 합금이라는 것은 알루미늄 플러스 규소가 들어가서 규소계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로 EX 합금을 이제 많이 쓰죠. 저팽창 합금이죠. 팽창이 안 되는 저팽창 합금이고요. 자, 이런 자동차 피스톤용 알루미늄 합금은 바로 내열용 알루미늄 합금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동차 엔진 피스톤이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그래서 열에 대해서 견디는 성질이 큰 알루미늄 합금이기 때문에 내식용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우리가 두랄루민하고 초두랄루민 이 합금이 이제 뭐냐면 시호경화가 있는 합금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강도경도가 쓴 고령용 이건 알루미늄 합금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경과되면 경화가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고강도, 강도가 큰 곳에 있는 곳에서 가볍고 이런 데 쓰이는 것이 이 고령용 알루미늄, 두랄루민하고 초두랄루민, 시호경화가 있다라는 거. 네. 다음